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기업이 얼마나 사업을 잘 영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그 회사가 진짜 딱 돈이 그 회사 수중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이익으로 잡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채권은 실제로 물건을 팔긴 팔았지만 내가 그 돈을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받을 거니까 그걸 이익으로 잡아놓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수중에 딱 들어와야지 진짜 이익이죠.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으면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매출채권을 100만원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사업을 해보니까 혹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 100만원 중에서 한 만원, 2만원은 떼이더라 라고 해서 충당금을 따로 또 잡아놓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제 그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익까지도 이제 발생한 순간 잡아놓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금흐름표는 진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현금흐름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익을 보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현금흐름표를 꼭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흐름표의 항목을 보면 첫 번째 항목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본래 자기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는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회사가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그리고 투자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투자 자산 말고 진짜 자산들, 자기가 사업을 위한 자산들도 늘어나거나 뭐 구입할 때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자산이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이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주로 좀 단기적인, 물론 장기 차입금도 있긴 있지만 그 회사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성,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들을 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기 동안,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동안 26조가 생겼다는 걸 아실 수 있죠. 현금이 26조가 들어온 거예요. 26조가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단기 순이익은 아까 우리가 3개월 동안 5조 좀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3개월이랑 합치면 약 10조 정도가 있는데, 근데 조정이라고 해서 이 10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19조나 조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현금은 뭘까요? 재무제표를 보시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일 먼저 뭘 찾아보라고 하셨죠? 뒤에 있는 재무제표 주석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석 항목 중에서 보면 이제 현금 흐름표 중에서 이제 조정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정 내용들을 보면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 비용, 아직 법인세 안 나갔겠죠? 그래서 저 법인세 아직 현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법인세를 나가는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현금이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땡긴 겁니다. 이렇게 법인세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도 아직은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빼놨는데 그것도 다시 집어넣고, 특히 제일 많은 게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기업이 구입할 때 한 5년에서 10년을 쓴다라고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건물 같은 것도 건물을 한 30년 쓴다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는데, 얘네들은 매년 다 노후가 되죠. 그래서 뭐 그 5년이든 10년이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새로 채워넣어야 되겠죠. 근데 채워넣는 시기가 되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전부터 감가상각을 1년씩 해가지고 그 돈들을 미리 다 빼놓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면 그 감가상각을 모아놓은 돈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은 아직 우리한테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내 통장 안에 꽂혀 있습니다. 내 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차감을 했었는데 다시 조정 항목에서는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정 항목이 왜 중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조정 항목 자체가 일단 금액이 크죠. 감가상각처럼 자산이 워낙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조정 항목이 이렇게 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영업이익이랑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비교를 하면 뭐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조정 항목이 들어가서 금액이 빵 커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커야 됩니다. 실제 영업이익보다. 왜냐하면 실제 나간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고 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영업이익이 이만큼 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실제 현금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요만큼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 동기 비교해서 작년 동기 8.5조였는데 올해는 한 11조 정도죠. 이 중에서 요게 이제 갈호를 쳐놨다는 말은 그만큼 돈을 썼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 어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18조를 유형자산 취득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8조나 더 늘었네? 도대체 왜 이렇게 8조나 더 늘었을까라고 해서 제가 주석을 살펴봤는데 유형자산을 뭘 취득했는지 특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트에 들어가서 공시 항목을 봤더니 최근에 요게 반기 동안이니까 최근 6개월 동안 공시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라는 항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몇 년 동안의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그 내용들을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10조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좀 적은 편이었어요. 오히려 18조가 예년보다 약간 적은 정도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형자산 취득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일상적으로 삼성전자는 워낙 큰 회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한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6.8조나 썼죠. 근데 예년이랑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큰 항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금의 지급, 사실은 영업활동이랑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당연히 상관은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영업활동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남은 그 곳간에 쌓여있는 돈들을 어떻게 할지를 삼성전자를 보면 이렇게 배당금 지급으로 현금을 좀 많이 소진을 했다. 4.8조 정도를 소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언 하나만 드리면 물론 작년이랑 비교해서 똑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사업해서 이익이 많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배당금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별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한 건 아니지만 배당금을 줄이지는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금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배당금 지급도 향후에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거의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모범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지 그 다음부터 다른 회사들을 삼성을 기준으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삼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며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삼성전자에 대한 재무제표 읽어주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